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건 8년 만입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도열한 중국 의장대가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인허주인 과학기술부장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8년 전엔 차관복급 인사가 맞이했는데 이번에 장관급이 영접한 건 중국 측 관심과 배려가 각별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내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은 물론 한반도 평화, 한알령 완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을 만나고 상하이로 이동해 올해 건립 100주년을 맞은 임시정부 청사도 방문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한중 관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정상으로 복구해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 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내일 있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한한령 완화,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어젯밤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앵커의 질문을 받고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합의한 원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진 뒤 중국은 우리 정부에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중국의 요구에 호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서는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은 과거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있었지만 이젠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시 주석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든 느낌은 정말 든든한 이웃이다. 모레 시진핑 주석과 갖는 한중 정상회담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뿐 아니라 서해상 구조물, 한한령 완화 등 민감한 현안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 일정도 소화한 뒤 7일 귀국합니다. JTBC 신진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조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나흘 앞둔 시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원론적 수준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우리 측 발표보다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중 관계가 저점을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본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왕이 부장이 침략과 식민범죄를 미화하려는 일본 일부 정치 세력에 맞서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등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한편 우리 측에 일종의 과제를 던진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것이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로 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일각에선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에 일종의 경계선을 제시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